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전체에 간 전개 2와 분극의 색이 P와의 관계로 옳은 거, 전개 2하고 분극의 색이 P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건데, 분극의 색이라고 하는 공식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풀었겠죠.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 곱하기 전개 2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속밀도 D로 만들어주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라고도 써도 되고, 분극률 카이 곱하기 2로도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형태가 존재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뭐 분극률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까지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2번 문제는 자유공간에서의 고유 임피던스입니다. 파동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에타값은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로 표현을 했고,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뮤 제로를 쓰게 되면 공기 중 자유공간일 때는 377 혹은 120 파이 정도 뭘로 표현해도 좋다. 결과는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입실론 제로 값하고 뮤 제로 값 아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죠. 3번 문제는 보시면 크기가 1쿨롱인 두 개의 같은 점전화가 진공 중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으로 작용할 때 떨어진 거리를 찾는 거예요. F라고 하는 정전력은 4파이에 입실론 제로에 아래 제곱분의 Q1, Q2인데 크게 같다 했으니 Q 제곱을 쓰시고, 얘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아래 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 Q제곱 쓸 거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값이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었다라는 얘기죠. 이때 전하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쿨롱. Q라고 하는 거 자리도 1쿨롱이라고 나와 있으니 1의 제곱 해봤자 거리는 당연히 얼마? 그렇죠. 1m가 되겠다라는 거죠. 1이어야 똑같아질 거니까. 정답은 1번을 표시해 주시면 되네요.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보실 건데, 4번은 조금 풀이가 길어서 앞쪽에다 해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문제인데요. 형태만 바꿔놨어요. 공극을 가진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건선수를 n회, 철심의 비투자율이 μr, 단면적을 a, 길이를 l, 공극이 델타라고 했을 때 자속밀도 b를 얻기 위한 권수, 전류를 구하는 거네요. 자속밀도 b를 얻기 위한 전류를 구해라. 자, 저희가 정규교재 시간에서 어떻게 불었냐면, 전류 I를 찾는다는 건 자기 회로에서 대응되는 자속을 찾아서 전류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전류에 대응되는 녀석이 자속이니까 파이는 BS다라고 써주셔야죠. 왜? 자속밀도 B가 면적 S분의 파이니까 BS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자속이라고 하는 건 자기 회로의 저항, 자기 저항 Rm분의 기자력 F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때 기자력 F라고 하는 게 NI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개념은 여기 들어가죠. 자기 저항이라고 했던 Rm만 쓰시면 안 되고, 공극이라는 게 붙어 있죠. 델타라고 하는 공극끼리. 그래서 공극대를 합성해준 저항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바뀌는 것만 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Rm 플러스 RG 분의 NI가 누구랑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BS와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전류 I로 바꿔줄 거예요. NI는 BS에다가 RM 플러스 RG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전류 I는 N분의 BS가 될 거고, RM이 뭐예요? 공극이 생기기 전 자기저항이니까 뮤제로의 뮤S의 면적 S분의 L 더하기 RG는 공극 부분의 자기저항이니까 뮤제로의 S의 면적은 LG. 저는 이거 LG라고 쓰는 게 익숙해서 LG를 쓰는데, 이따가 델타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면적을 약분하면 이게 우리 정규교재에 있었던 교재 모양이 되는 거죠. 헌데 여기는 뮤제로가 같은 게 있으니까 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제로를 묶어버리면 N에다가 뮤제로, B에다가 뮤S, 여기 뮤R로 쓰라고 했죠. 면적은 어차피 약분됐으니까 남기고 L 더하기 뮤제로, 뮤 없어졌고 1분의 LG라고 쓰는데,
뮤제로가 얼마예요? 그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최종적인 모양을 n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위로 올릴게요. 10의 7승 b 그리고 뮤r분의 전체 길이 L 더하기 공급 길이는 델타다 라고 써도 똑같을 거다. 그러면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게 4파이 n분의 10의 7승 b 뮤r분의 L 더하기 델타 3번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재하고 동일했지만 모양만 살짝 바꿔놓은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5번 문제 보실게요. 자개의 세기가 h인 자개 중에 직각으로 속도 v로 발산된 전압 q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 이거 우리 궤적 혹은 궤도 또는 반경 이렇게 외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규반 수업할 때 어떻게 했죠?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지는 힘을 가지고 R분의 MV제곱을 표현했던 건데 그렇게 외우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리얼한 뮤직비디오가 뭐라고요? 베스트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잖아. 원심력 공식, 구심력 공식 언제 알고 있냐고. 나오지도 않는 거. 그래서 요거를 모양을 바꾸면 B가 뮤 H, E나 저나 Q나 동일할 거고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거랑 같다. 결국 정답이 되는 게 뮤 HQ분의 MV라고 나와 있는 3번. 저는요 리얼한 뮤직비디오 요것만 찾아서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셔서 6번 가겠습니다.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 판간의 거리가 d인 무한 평행판 대전체 간의 전이차를 구해라. 대전체 간이니까 사이가 되는 거고요. 전이 V는 2 곱하기 D가 되는데 판 사이의 전개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곱하기 D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S분의 로 D라고 나온 게 4번에 있네요. 그래서 6개의 문제는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7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7번 문제인데 진공중의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히 포위하면 내외 공간의 전개를 완전히 차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예요? 전자차폐, 정전차폐, 어쨌든 차폐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책에 보면 전자차폐 있고 정전차폐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희 교재하고 똑같아요. 보기 순서만 달라졌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는 걸 뭐라고 하자고? 정전차폐라고 하자고. 빈틈이 생겨서 일부분이 차단이 덜 됐다라고 하면 전자차폐. 결국 정답이 돼야 되는 건 정전차폐였다. 물론 보기에는 홀효과나 핀치효과도 이미 배웠던 겁니다. 자개를 인가했을 때 전하가 발생하면 홀효과, 핀치효과는 DC를 인가했을 때 전하가 도선의 중심부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게 핀치효과. 다 들었던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번으로 넘어가실게요. 8번 문제는 평면 전자파의 전개 E하고 자개 H 사이의 관계를 찾는데 앞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파동 고유 임피던스는 자개에 대한 전개의 B로 표현을 하고요. 루트 입실론분의 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전개 E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거는 자개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것과 어떻다? 같다. 2만 표현하라고 했네요. 그럼 2라고 하는 건 루트에 입실론분의 뮤 곱하기 H가 될 거다. 정답이 3번에 있습니다. 9번 그림과 같은 반지름 Am인 원형 코일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중심 축상 X인 P점의 자위. 원형 코일 중심 축상 자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위야.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원뿔 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 이중충, 자기 이중충 했을 때 똑같은 건데 원뿔 도체에서 높이를 x, 원의 반지름을 a, 끼인 각을 세타, 요 지점의 자위 u를 구할 거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고 x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위인데 자위를 자기 이중충이랑 동일하게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4파이 뮤제로 r분의 m 대신에 이중충의 세기 m델타에 입체각을 곱하자. 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중충의 세기라고 했었던 m델타 값이 시그마 s 델타가 아니라 누굴 쓸 거다? 전류가 흐를 때는 그쵸. 뮤제로 i를 쓸 거다. 그럼 뮤제로 i가 되니까 4파이 분의 i 오메가라고 하는 형태가 전류에 의한 자위가 되는 거고 이때 오메가에 해당하는 입체각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오메가라고 하는 건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정해져 있으니 2파이 4파이 약분시키면 여기다 또 한번 쓸까요? 2분의 i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렇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얼마로 x로 표시할 수 있다. 결국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책에서 다 했었던 공식이랑 동일한 거였습니다. 10번 문제 보실게요. 밑에다가 좀 해드릴까? 10번 문제는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밑줄 치셔야죠. 간섭이 없도록이다 라고 하면 간섭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면 병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는 분수 표시하시고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분의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건데 요 m이 얼마가 되니까 0이니까 결국에 남는 건 L1 더하기 L2분의 L1, L2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가동하고 차동인 거 바뀌는 거 아시죠? 가동, 차동. 그래서 정답으로 보시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 어딨니? 예. 4번에 보시면 정답이 있죠. 회로 시간에도 많이 외웠던 공식이기 때문에 쉽게 나온 것 같아요. 11번 문제 가실게요. 11번 문제는 도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다. 맞는 얘기고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다. 대전 도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도체의 표면 및 내부의 전이는 등전이이다. 표면, 도체 표면을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거죠. 4번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썼던 표 하나 다시 써볼까요? 곡률 반경 모양 전하 밀도가 뭐랑 같아요? 전개의 세기하고 같은 얘기죠.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정리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곡률이 크다, 곡률이 적다, 작다라고 하면 많이 휘어졌다, 조금 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휘어진 거일수록 곡률 반지름은 작다, 얘는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가요? 기억나시는 대로 보는 거야.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뾰족합니다. 얘는 평평합니다. 혹은 완만합니다. 뾰족한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크다. 여기는 작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요 표면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사실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m짜리 구리선, 도체선이 있는데 곡률 많이 휘었다. 그래서 많이 뾰족해졌다. 많이 휘었으니까 조금 휘었다. 완만하다. 그러면 곡률이 큰 부분은 모양이 뾰족하고 곡률이 작은 부분은 모양이 완만하다. 전하 밀도는 면적이 작은 부분과 면적이 넓은 부분이 있으니 로S라는 면전하 밀도는 면적 S분의 Q여서 면적이 클수록 로S는 작다. 모양 했고 곡률 반경은 어떻게 한다고? 5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있을 때 그나마 누가 더 뾰족해? 라고 하면 50원짜리 반지름이 작은 게, 그래서 뾰족한 게 반지름이 작다. 이거 기억나실 거잖아. 그럼 이거 보시면 4번에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어떻게 돼 있다? 크다. 그래서 잘못된 게 4번이라는 거죠. 정규반 수업만 제대로 들으셨어도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12번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누구죠? 그쵸? 앙페르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전류에 의한 자개의 뭘 구하는 거였습니까? 방향을 구하는 거였어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 선생님 그럼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 비오사바르는 뭐였어요? 비오사바르? 그렇죠. 전류에 의한 누구의 자개의 뭘 구하는 거예요? 크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의 왼손은 뭐였죠? 자개가 형성된 곳에 도체를 두고 안 쓸게요. 길어. 자개가 형성된 곳에 도체를 두고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력,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왼전, 전동기의 원리다. 패러데이의 오른손 법칙.
자개가 형성된 곳에 도체를 두고 도체에 힘을 가하면, 즉 이동, 움직이면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발전기의 원리, 이런 거였죠. 그럼 정답은 뭐여야 돼?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른나사나 오른손이나 똑같은 거고. 렌즈의 법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렌즈도 방향은 방향입니다. 근데 누구의 방향이에요? 유기기전력의 방향이 되는 거야.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현상.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뭐 써드릴까?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혹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에서 마이너스가 렌즈 반대 방향. 뒤에 있는 크기가 패러데이.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온도가요, 스몰 t도씨라는 온도에서 라지 t도씨라는 온도로 상승을 하면 저항값이 r 스몰 t 옴이라는 저항에서 R 라지 T 옴이라는 저항으로 변화하는데, 도체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특성이잖아, 구리 같은 경우. 근데 반대로 온도가 상승할 때 저항이 작아지는 걸 부특성. 탄소, 전해핵, 반도체 같은 애들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 허나 도체라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도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때 R 라지 T를 구하는 식들이 좀 있죠. 온도 계수를 써서 234.5 플러스 스몰 t분의 234.5 플러스 라지 t에다가 기존 저항을 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존 저항에다가 1 플러스 온도 계수값에다가 여기에 죄송합니다. 알파 t 마이너스 스몰 t 이렇게 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공식 문제가 아니고 말로 나온 거니까 정특성을 갖는다. 전기 저항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4번째 문제. 반지름이 Am인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 D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A가 D보다 엄청 작으네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인데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규반 교재에서 배웠던 거는 무한 평행 도체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한 도체 두 개를 두고 중심 간 거리를 소문자 D로 잡아주고 반경을 A로 했을 때 한쪽은 플러스 로우 L로 대전되고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 로우 L이라면 요 어딘가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전개를 구하고 요 전위를 구해서 용량 C를 구했는데 외우는 게 훨씬 빨랐죠? 기억들 나실걸? ln A분의 D. 원래 ln R분의 D 이렇게 썼는데 지금 우리는 A라고 하는 반경 썼으니까 ln A라고 쓰고요. D라고 쓸게요. 거기에 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쓰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그쵸. 페러퍼 미터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L을 붙였었죠? 길이. 그럼 단위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페럿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뭘로 나왔나 볼까요? 페러퍼 미터니까 ln A분의 D분의 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했던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왕복도체가 아니라요.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가 나오면 동축 케이블 여기다 2만 붙이면 되죠? 뭐 별거 없었습니다. 15번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15번은 두 개의 코일이 있는데 각각 0.4와 0.9 상호 인덕턴스가 0.36일 때의 결합계수를 구하세요. 결합계수 K는 두 코일이 결합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루트에 L1, L2분의 얼마? M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루트에 L1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자리가 0.4, L2의 자리는 얼마? 0.9,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 0.36 이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뭐 보기에서도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요. 결합계수라고 하는 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결합계수 K가 1이라는 건 뭐죠? K가 1이다? 전부 다 결합만 한다는 거죠. 결국 누설자석이 없다. 누설자석이 없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결합계수 K가 0이다라고 하는 건 결합을 하지 않는다. 세교자석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16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6번은) 비유전율이 2.4라고 나왔어요. 그럼 입실론 S에 해당하는 비유전율이 2.4가 되어 있는 거고, 전개의 색이 2가 100mV/m입니다.
유전체에 축적되는 단위 에너지당 정전 에너지라고 부르는 줄퍼 세제곱미터. 자, 저희는 이걸 최적당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럼 최적당 에너지 전기에서 공식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E 입실론 분의 로 S의 제곱, E 입실론 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 곱하기 D. 이렇게만 기억하셨어도 전개 나와 있고 2 나와 있는 여기다가 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배에다가 2라고 하는 거는 배,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거기에 제곱, 입실론 제로면 8.85까지 쓰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비유전율이 얼마? 2.4를 곱하자.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1번에 나오는 게 답이다.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17번째 문제. 동심구 사이의 공극의 절연 내력이래요. 그럼 G라고 쓰죠. 50kV/mm이며 비유전율이 입실론 S가 3인 절연율을 넣으면 공기의 경우 몇 배의 전하를 측정할 수 있느냐. 공기의 절연 내력은 3kV/mm라고 합니다. 비유전율이 3인 어떤 뭐예요? 이거 절연유? 동심구 사이의 절연유, 기름이네. 어떤 기름을 넣은 거고 이건 공기란 얘기죠. 근데 전하니까 Q는 CV고 C라는 용량은 D분의 입실론 제로의 S 곱하기 V인데 만약 절연유에서 계산을 하면 D는 이렇게 쓰고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 쓰고 입실론 S가 3, 면적 S의 V라고 하는 게 하나 필요하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전이라고 하는 걸 준 게 아니니까 전하를 칵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응용을 좀 해야겠다.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Q는 CV다. 저는 콱 씹어라고 외우라고 했었는데 절연 내력 G를 쓰려면 V는 ER, ED 뭐가 있습니까? GR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V는 GR이다. 그러면 Q는 CV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근데? 그러네. 전하를 축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풀라고 했으니까 전하 Q를 C 아까 뭐라고 쓴다고 했죠? D분의 입실론 제로의 S 곱하기 V인데 이 V 자리를 뭘로 바꾸자고요? 그렇지. G 곱하기 R로 바꾸자. 만약 이게 절연유예요. 절연유에서 구했다라고 하면 모르는 D 그냥 두고 입실론 제로 그냥 두고 입실론 S 3 두고 면적 두고 G는 50kV 쓰고 떨어진 거리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공기 중일 때를 표현할게요. 그럼 D분의 입실론 제로 S의 GR이 되는데 마찬가지 D 그냥 두고 입실론 제로 그냥 두고 S 그냥 두고 얼마야? G가 30이네. 3이 아니라 30일 것 같은데 50에다가 그냥 3이네요. 3 그리고 R 써줄게요. 그러면 똑같은 거 다 일단 없애. D분의 V 입실론 제로 S 없애고 R하고 없애고 그럼 15개에 얘는 3이야. 5, 3, 15, 150. 절연유일 때 일단 수치로 만들 수 있는 게 150이고 공기일 땐 3이에요. 몇 배 차이야? 50배 차이 아니겠습니까? 50배? 정답은 50. 3번이네요. 문제 같지도 않죠. 그냥 써놓기만 하면 다 풀리고. 18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번째 문제는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A와 자개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개 E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을 찾아라. 이거는요.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쌤 맥스웰 5방정식 기억나실까? 맥스웰 5방정식. 지금 뭐 구하라고 했지? 얘가 근데?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전개 E하고 A하고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로테이션 A 꼴 B라고 했던 그쵸 맥스웰 5방정식. 그리고 맥스웰 2방정식. 나블라 크로스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 B와 같았던 맥스웰 2방정식을 응용을 해보자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요, 그럼 여기를 여기다가 옮겨 써볼까? 로테이션 A는 나블라 크로스 A가 누구랑 같다는 겁니까? B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럼 B 자리에다가 다시 요거를 응용해서 써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보면 나블라 크로스 E라고 하는 맥스웰 제2방정식은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라 쓰고 B 대신에 누굴 써도 된다. 나블라 크로스 A를 써도 좋다. 그러면 나블라 없앤다고 쳤을 때 E라고 하는 전개의 모양이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 A가 될 수도 있겠네. 이거겠죠? 그럼 정답이 돼야 되는 게 4번. 이렇게 풀란 얘기죠. 2방정식과 5방정식 이용해서. 19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9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유전체의 경계면에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작은 경우이고 2원과 2,2의 관계식 중에서 옳은 걸 찾아라. 쌤, 사실은요, 이거 아시면 전개하고 전개 또는 자개만 무슨 관계죠? 그죠? 반비례 관계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비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매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 2원과 2,2 전개의 크기는 2원이 큰 거죠. 반대로. D1과 D2가 있으면 또 D는 입실론하고 똑같아야 돼요. 세타1과 세타2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다 부등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전개만 반대라고 해서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다. 원래 이제 경계면 조건 제가 설명할 때요. 2원에다가 사인 세타1을 곱한 건 2,2에다가 사인 세타2를 곱한 거야 라고 해서 세타1과 세타2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직접 넣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19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0번 문제 한번 보죠. 20번은 그냥 공식이네요. 균등하게 자화된 구자성차가 자화될 때 감자율 기호로 n이죠. 권수 아닙니다. 근데 3분의 1인 게 누가 되는 거고 구자성체고 0인 게 누가 되는 거죠? 그렇지, 환상솔레노이드가 되죠. 두 가지는 좀 외워달라 그랬죠? 구는 3분의 1, 환상솔레노이드는 0.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 시험 보셨던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할 만한 문제가 없네요. 아무래도 고득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살짝 기대하면서 오늘 풀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